서울방송국 득보소 24시 진행을 맡은 김현호, 김진경입니다. 동두천시는 올해 저소득층 아동가구 주거복지를 위해 꿈나무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약 300여 저소득층 아동가구의 주거환경 실태 파악을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꿈나무 보금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인데요. 주거 빈곤 아동 가구를 발굴하고 도배 장판, LED 등기구 교체,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등을 설치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동 가구 주거 환경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는 가구당 100만 원 이내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게 되며 재원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동두천시 예치금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스티커를 통합 사례 관리에 적극 활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위기 이웃에 대한 제보 활성화와 지역사회 내 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020년 12월 스티커를 제작했고 가정에 적극 배부하며 제작 효과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홍보 스티커를 제작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복지 사업 안내문까지 시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작은 스티커 한 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월 중 인구 증가가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는 등 인구가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구 증가는 지난해 생현동 센트러빌 376세대와 상패동 드림 아이스빌 156세대 입주가 증가세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LH 동두천 송내 행복주택 420세대 입주가 이루어지면 빠른 상승세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의 증가가 눈에 엿보이는데요. 향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두천시 인구는 인근시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로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여왔고 2019년에는 1,458명이나 격감해 우려가 큰 상황이었죠. 동두천시는 공동주택 420세대를 짓는 LH 송내 행복주택 등이 완공돼 입주민들이 들어올 경우 오는 2023년 정도 되면 동두천시 인구 10만 시대에 성큼 다가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입하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동천시는 시승격 40주년을 기념하여 다른 시군에서 동천시로 전입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태극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태극기 제공은 국기 보급 확대 조항에 따라 동천시에서 실시하는 특수 시책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전입하여 태극기를 증정받은 한 시민은 이사하면서 동두천시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태극기까지 제공받으니 동천시 주민으로서 소속감과 동천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태극기 안 나눠주나요? 네.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예, 저도 태극기를 받고 싶습니다. 다음은 미취업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은 경력 단절 이후에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 방식에 더해서
직접적인 구직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적극적 구직 의사가 있는 만 35세부터 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에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이며 선정 인원은 3,400명 내외라고 합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 경비,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업 지원금 총 9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90만 원은 지역 화폐로 3개월 동안 나눠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취업 역량 진단,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 턱걸이 사람들 협동조합과 한문연고 교육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난 3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이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 기관은 미군기지라는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주민들과 학생들의 체험학습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같이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턱걸이 사람들 협동조합의 김현호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원들, 한문연고 교육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 김도영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단체 시설 간의 연계 협력으로 마을 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가 2021년 경기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사업을 위해서 참여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사업은 사회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일부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형 예비 사회적 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부여, 경영 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또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 일탈 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메모를 할 수 있으면 메모를 해보세요. 이 사업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연락처가 031-8008-3586입니다. 031-808-3586 이곳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턱걸이 사람들 협동조합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기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사업에 응모하면 참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우리 마을 소식입니다. 우리 턱걸이 마을에는 동두천 나눔의 집이 있습니다. 나눔의 집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반찬을 만들어 결연을 맺은 11가정에 나눠주고 있는데요. 지난 설명절을 맞이해서 좀 더 푸짐한 반찬 나눔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나무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마을을 돌면서 설날 인사도 드리고 설 음식도 나눴다고 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고려하여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직접 모시고 3번에 나누어 명절 음식을 대접한 이번 행사에는 어르신들이 떡국, 전, 불고기 등 음식을 드시고 명절 기분을 느껴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직접 명절 음식을 만든 나눔의 집 한영민 사무국장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소박하게 마련한 음식인데 좋아하시고 감동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해진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아, 네. 네, 다음은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턱걸이 마을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광암탑동 주민위원회에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사업인데요. 마을 공동 화장실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광암탑동 주민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3개월간의 서류 작업이 진행된 뒤에 오는 5월이나 6월 사이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을 공동 화장실이 들어올 위치는 우리 마을 윗삼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 주변인데요. 이곳에는 공동 화장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으로 공원도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턱걸이 마을을 찾아온 외부인이나 특히 장시간 대기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었죠. 그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불만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설치될 예정인 마을 공동 화장실로 인해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고 또 마을 주민들과 우리 턱걸이 마을을 찾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턱걸이 마을 소식을 전해주는 교포소 24시는 마을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찾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턱걸이 마을 주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